자, 현대기 성경강좌 초급 단계 제 3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장과 26장 인구조사가 있어서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될 텐데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민수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 레위기를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고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기록자는 모세고 기록 연대는 대략 이때쯤. 그래서 광야에서 삶을 묘사하고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접경까지 여정,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갔는지 여정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내용을 분해하시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9장입니다. 인구조사와 출발 준비. 그래서 이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0장에서 26장,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인구조사하는 것까지. 그래서 출발해서 여정 가면서 가나안 정탐도 하고 불평 때문에 못 들어가고 광야 돌고 돌아서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해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이 약 38년이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2년을 보냈고 바로 10장에서 26장 이 여정을 가는데 38년이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27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읽을 때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장 내용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조사 대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 그래서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 항상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동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12명이 같이,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인구를 조사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인구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에 레위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계수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행했다. 인구조사를 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도자일 때 항상 이 패턴이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호적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처럼 사람의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의 숫자를 다 기록하고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은 출애굽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딱 가운데 설치하고 그 주변에 이제 12지파가 쭉 포진하게 되는데 진을 칠 지파들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성막 동쪽에 진을 칠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이제 한 팀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 진 칠 자는 루벤, 시몬, 갓. 얘들이 또 이 지파가 또 한 팀이고요. 서쪽에 진 칠 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얘가 또 한 팀이고요. 북쪽에 진 칠 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해라.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있고 3개 지파씩 이렇게 가까이에는 이제 레이 지파하고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쪽에 진을 쳐라 해서 지파를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총수가 60만 3,550명, 레위인은 세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깃발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진을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어떻게 그래서 멈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 그려준 간단하게 그린 것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잠시 멈춘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 배치죠. 그 다음에 3장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이때 이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할 때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순으로 수를 셌더니 22,000명이더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계산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 난 사람은 22,273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의 인구는 22,000명이거든요. 그래서 22,273명에서 22,000명을 빼면 273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처음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273명을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원래 받아야 정상인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신 돈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해서 돈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처음 난 사람 대신 레위 지파를 받았는데 숫자가 일반 지파가 남아요. 그 대신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깔끔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요거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이고요. 민수기 4장입니다. 4장은 고앗 자손의 임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 게르손 자손의 임무, 게르손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 그래서 성막 전체를 레위 지파가 책임지기 때문에 각 자손별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옮겨야 되고 무엇을 책임질 건가, 그걸 다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인구를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앗 자손들이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이 2,630명, 무라리 자손들이 3,200명, 합해서 8,580명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의 임무. 잠시 멈추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의 족보.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한번 보시면 야곱의 아들 레위,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떻게 됐는지 족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